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에 이어서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 잘 보면 개체군 내죠. 자, 그럼 여러분, 개체군 내라는 것은 개체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개체군은 한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같은 종끼리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 이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토끼와 토끼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것이지 토끼와 토끼풀의 상호작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깜짝 퀴즈에서도 잠깐 다뤄진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개체군 내 상호작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체군 내의 개체들 사이에서는 먹이를 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요. 공간을 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 배우자 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 내에서 우리끼리의 경쟁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개체군을 유지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끼리의 경쟁을 피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상호작용 한 5개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텃새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텃새 많이 들어보셨죠? 텃새 부린다, 텃새 부린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요. 텃새 같은 경우는 자신의 생활구역을 확보하는 것을 말해요. 자신의 생활구역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까치나 은어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데, 자, 대표적인 예가 까치나 은어가 있다. 자, 쌤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은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강이에요. 강이어서 은어 1마리가 살고 있고 은어 2마리가 살고 있고 은어 3마리가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은어 개체군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은어 개체군 안에 이 은어 있죠. 이 은어가 생활하는 공간. 자, 그리고 이 은어가 생활하는 공간. 이 정도는 내가 쓸게, 여기 있는 먹이는 내가 먹을게,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을 만드는 것을 텃새라고 부르고, 이렇게 확보된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세력권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세력이 닿을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세력권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 세력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이 은어 3마리가 세력권 없이 그냥 막 뭉쳐서 산다면 경쟁할 수 있겠죠. 먹이나 배우자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자기의 권역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텃새 같은 경우의 기능이 뭐냐면 분산을 시키는 거죠. 우리 은어들 분산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자신만의 구역으로 살자라고 해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교과서에는 밀도 조절 기능을 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밀도 조절을 기능을 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 순위제가 있습니다. 자, 순위제가 있는데 순위제는 말 그대로 개체들 사이에 서열이 있다는 뜻이에요.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서열이 있다는 뜻인데요. 자,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냐면 여러분 닭이 있어요. 닭 같은 경우는 여러 마리 닭을 닭장에 같이 넣어두잖아요. 그럼 한동안 막 서로 싸워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닭 같은 경우는 순위가 결정되면 그 순위에 따라서 모이를 먹는 순서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도 있냐면 큰뿔량이요. 큰뿔량이 있는데 큰뿔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뿔이 큰 수컷은 뿔이 큰 양 종류 중에 하나인데 뿔의 크기에 의해 순위가 결정돼요. 근데 만약에 얘랑 나랑
뿔 크기가 비슷하다. 그러면은 경쟁, 싸워서 그 누가 먼저 순위에 오를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결정하는 순위가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순위제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리더제입니다. 자, 리더제. 자, 리더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누가 있다? 리더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뭐 기러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을 날아갈 때 기러기들 대형을 맞춰서 날아가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언뜻 보면 그럼 순위제와 리더제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순위제는 순위가 1등부터 꼴등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리더제 같은 경우는 리더는 있고 그 아래 아이들이 순위가 있진 않고 동등한 계급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사회생활입니다. 자, 사회생활 같은 경우는 뭐냐? 개미나 꿀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각자 그 집단에서 내가 하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자, 분업화되어 있다고 적어볼게요. 자, 대표적인 예는 꿀벌과 개미가 있다. 뭐 일개미는 일만 하잖아요. 그리고 여왕개미는 산란을 하죠. 그런 것처럼 본인의 역할이 정해져 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가족생활이에요. 가족생활은 말 그대로 가족끼리 생활한다. 즉 혈연관계끼리 관계를 맺고 먹이나 그런 것들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혈연관계끼리. 자, 대표적인 예로는 사자나 하이에나가 있습니다. 사자나 하이에나가 있다. 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군집 내 상호작용을 배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와 구별해서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결국에 개체군 내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우리 개체군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자신들만의 뭐를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개체군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개체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군집으로 넘어가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